그만큼 일본에 영향이 있어서. 이게 미래도시가 배경인데 간판이 온통 일본어죠. 이 당시 기준으로는 40년 뒤, 그러니까 2019년에 LA를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광고판에는 기모노를 입은 일본 여인이 나오고요. 맞아요. 식사할 때는 완전 포크가 아니라 젓가락을 또 쓰고 있죠. 그래서 당시 이제 1980년대 미국인들이 일본에게 느꼈던 어떤 두려움, 이런 정서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미국의 뉴스 보도들을 좀 볼까요? Japan buys US with their money. 네, 그 일본이 미국의 돈으로 미국을 사들이고 있다. 또 일본의 경제 침략에 맞서는 법. 미국 언론들이 일본에 대해서 불만을 드러내고 있죠. 혹시 이거 어떤 일 때문에 그런지 아시나요? 어떤 짓이? 어떤 사건이 있어요? 네, 그 얘기는 아주 많이 들어봤어요.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미국의 상징과도 같은 뉴욕의 록펠러 센터를 일본의 부동산 회사가 구입을 하게 되죠. 맞아. 우와. 생각난다, 생각나. 오늘 추억 그때 난리 났었어요. 진짜 그때 그거를 일본 회사에서 샀어요. 그래서 뉴욕 맨하탄에 있는 건물의 어떤 시그니처 건물들이 일본 자본들이 다 싸그리 산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일본인 분들이 록펠러 센터만 산 게 아니라 하와이나 LA나 뭐 미국의 주요 도시에 굉장히 많이 해외 투자를 맞아, 했다고 땅 하더라고요. 많이 저 솔직히 제 아빠도 하와이에 하나 땅 있었어요. 우와. 네, 팔았어요. 버블가 터졌는데. 네. 네, 일본은 1955년부터 73년까지 연평균 10% 정도의 고도 성장을 했는데요. 10%. 90년대 초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버블이 붕괴되기 전까지도 연간 한 4%에서 한 5% 정도 계속된 안정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특히 1980년대 후반에 버블 시절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쿄를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뭐 일본의 땅값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랬지? 저도 예전에 그 기사 보면 말이죠. 이게 같은 대학생인데 노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그 친구들은 일본 친구들은 막 나이트클럽에서 양주 막 우리는 막 콜라텍에서 놀고 있는데 잘 사는 친구들 말고. 양주 예. 누가 사주는 거잖아. 예, 우리나라는. 그리고 졸업 파티, 대학교 졸업 파티를 네. 막 배 빌려가지고 배에서 막 샴페인 막 이런 거 막 선상 파티 하고 막. 우리는 네. 양동이에다 막걸리 부어서 겨우 노는데. 그러니까. 그 저보다 그 언니가 큰 언니가 10살 차이예요. 딱 그 언니가 대학교 때 완전히 전성기였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배를 하나 빌려갖고 실화구나, 진짜로. 실화야. 그거는 이제 중요한 거는 유미코 씨 집이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잘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친구들이 다 대부분 정말 잘 그랬다는 살았던 거잖아요. 시대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중에서도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 집이 무슨 재벌이라던가 그렇진 않았어요. 근데 그만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때 주식이 오늘 사면 내일 2배가 된다 그 정도 그냥 예를 들면 그런 그 당시 네. 대학생들은 외제차, 그다음에 해외여행, 양담배 뭐 이런 게 필수였거든요. 그러니까 맞아. 양담배. 지금 이제 양담배. 그래서 지금 이제 일본 젊은이들은 사실 명품 이런 것도 잘 안 사는데 일본 젊은이들이 제일 명품을 많이 구매했던 때가 바로 이제 그때 그때구나. 버블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거 사놓은 게 빈티지 시장에 나오더라고. 그렇죠. 네. 그럼 여기서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전 기억을 좀 떠올려서 누가 일본에 여행 간다고 할 때 또는 출장 간다고 할 때 필수품으로 사오던 게 있었는데요. 정답. 네, 이건 제가 너무 쉽게 맞힐 수 있어요. 코끼리 밥솥. 맞습니다. 크림밥솥. 이거 주부들 사이에는 뉴스에 어떻게든 나왔었어요. 무조건. 저희 때는 워크맨이나 뭐라고? 워크맨. 그렇지. CD 플레이어 막 CD 이런 거. 플레이어 친구들이 일본 거 사오면은 가서 흔들어 보거든요. 일본 건 안 튀어. 맞아. 안티쇼크 기능이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다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30년 전만 해도 일본은 가전 왕국이었죠. 그래서 이제 재팬에서 넘버원이라고 했었는데요. 당시 이제 소니는 브라운관 TV로 세계 시장을 평정했고 또 도시바나 히타치 같은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한 80%를 점유할 정도로 세계 시장을 선도했습니다. 지금 이제 보이는 화면은 세계 기업의 시가총액인데요. 와우. 애플 1위. 빨간색이죠, 다. 네, 1989년만 하더라도 전 세계 시가총액 반 이상. 50위권 안에 32곳이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대박.
그렇다면 30년 후인 2019년은 어떨까요? 슬프다. 또 옆에 보시면 도요타 한 곳만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20위 안에 20위권에 아예 있지도 않고. 그렇죠. 그래서 10위권에 있던 일본의 히타치나 도시바는 사라졌고요. 삼성전자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올림픽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일본이란 나라의 건재함을 알리고 또 국민들한테는 또 한 번의 올림픽 개최로 다시 예전처럼 부흥할 수 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이제 자신감을 불어넣기 위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로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여러모로 타이밍이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일본이 예전에는 서구 문물도 빨리 받아들이고 변화를 빨리빨리 받아들였는데 왜 요즘은 그렇지 않을까요?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데요. 아시다시피 일본은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을 했죠. 그래서 아시아 최초의 근대 국가를 이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21세기 일본의 아이러니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 속의 장소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저 여기 돈가스 집 100년 넘는 그래? 돈가스 집인데 여기 신주 100년 넘었어요? 긴자. 저 옆에는- 긴자 맞아. 저 옆에 집은 뭐야? 진짜 유명한 집인데 이게 왼쪽에 있는 그 기무라야라고 하는데 거기는 빵집이에요. 여기도 단팥빵 먹죠. 네. 단팥빵의 원조예요. 여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맞습니다. 하게. 그 돈가스와 단팥빵 이 두 음식에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요. 혹시 뭔지 아실까요? 뭐 사실은 저 돈가스라는 게 유럽 음식이거든요. 빵도 그렇고 돈가스도 그렇고 사실 예전부터 일본 사람들이 먹던 전통 음식은 아니죠. 그렇죠. 이 두 가지 음식은 사무라이가 개발한 음식입니다. 사무라이가? 저도 몰랐어. 사무라이가 요리도 한다고? 칼 쓰는 사람 아니에요? 재밌다. 그 메이지 유신의 결정적 계기는 1853년에 미국의 페리 제독이 함선을 몰고 일본에 이제 온 사건인데요. 그 당시 이제 신식 군대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사무라이들이 수치심과 열등감, 뭐 이런 복잡한 감정이 원동력이 돼서 나중에 개혁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사무라이들은 이제 더 이상 칼을 차지 못하게 됐죠. 말하자면 일자리를 잃은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사무라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양반 같은 사람들이었잖아요. 체면 때문에라도 좀 주방에 들어가서 요리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제는 그 칼을 요리하는 데 쓰게 됐다는 거예요? 손 씻고. 어머. 사무라이가 전업을 해가지고 당시 일본은 이제 서양을 이기기 위해서는 체격부터 키워야 한다.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것이 육식을 권장하는 거였는데요. 사실 일본은 그때까지 불교 국가라서 맞아, 1200년간 채식의 식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시. 육식에 적응하지 못하는 일본인들을 위해서 만든 게 바로 돈가스죠. 몰랐어요. 단팥빵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당시 이제 빵이라는 게 서양에서 들어온 거니까 그걸 처음 접한 일본인들한테 그 맛이 과연 어땠을까요? 낯설지. 그냥 민민했겠지. 서양 빵은. 그 일본 사람들에게 이제 친숙한 맛을 내기 위해서 이제 일본인이 좋아하는 이제 팥을 넣고 이제 이스트 대신에 누룩을 쓰고 이렇게 이제 사용한 건데요. 이 돈가스와 단팥빵 이 두 가지 음식 속에는 이제 화혼양제라고 하죠. 일본의 전통에 서양의 기술을 더하는 그런 이제 개항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이 변화의 물결 누가 만들었나요? 사무라이. 맞습니다. 사무라이 즉 엘리트 집단인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혁명이라는 것은 이제 아래에서부터 위로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프랑스나 러시아가 대표적인데요. 일본은 그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이제 메이지 유신으로 왕권이 복원됐죠. 그만큼 이제 일본은 엘리트 중심, 위에서부터 아래로 메시지가 흐르는 사회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도 국가의 보호 아래 이제 국가 주도의 성장을 이뤘죠. 이런 방식들이 과거에는 좀 더 효율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개발도상국 상태에서 처음 일어설 때는 카리스마 있게 국가 주도로 기업들이 운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과거에는 변화의 방향을 빨리 읽기도 했고 또 이제 새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에너지도 있었죠. 하지만 그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본의 리더들이 제대로 된 이정표를 제시하기보다 오히려 잘못된 판단으로 위기를 악화시키는 경향을 보입니다.
till I abused it.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일본에서는 와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한자로 하면 화입니다. 그 사이좋게 밥을 나눠 먹는다는 한자에서 유래한 건데요. 조화로운 그렇죠. 조화할 때 그 화인데요. 사람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 우리가 이제 일식을 와쇼크라 그러죠. 맞아요. 또 이제 일본의 전통어 우리 한복에 대응되는 단어가 이제 와후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와는 사실 일본 그 자체를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된 데는 섬나라라는 지형적 특성도 좀 작용을 했는데요. 일본은 섬나라죠. 그러니까 안에서 싸우면 어떻게 되나요? 자멸해요. 그렇죠. 도망가봤자 일본입니다. 네, 그래서 싸움은 곧 공멸을 뜻하죠. 결국 이제 남에게 폐해 끼치지 않고 알아서 상대방을 미리 배려하는, 신경 쓰는 그런 문화가 맞아요. 상대적으로 발달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아마 일본에서 지하철을 타보시면은 이런 부분들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네. 저희 일본 진짜 자주 갔었는데 지하철에만 들어가면은 다 책을 보거나 핸드폰, 기타에 이것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화가 오면 아무 대화도 안 하고 침도 못 삼키겠어. 너무 네, 조용해서. 진짜 너무 아무 숨 쉬는 것도 되게 뭔가 미안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저 옛날에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술을 따라주잖아요 누군가 저한테 그 보통 감사합니다를 하는 게 맞죠. 네. 저는 스미마셍. 스미마셍 아리가토를 맞아. 스미마셍 그러니까 맞습니다. 폐를 끼쳐서 죄송해요 뭐 그런 뜻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런 문화다 보니까 그 수직적인 문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하가 상사에게 좀 대든다던가 그런 거 절대 있을 수 없는 그래서 일이에요. 약간 국회의원들이 그 입법부에서 어떤 뭐 행정을 만들거나 법률을 만들었을 때 그거를 사법 최고기관에서 그 위헌이다 이런 말을 잘 안 한대요. 위헌 판결이 없는 나라래요 거의. 그러니까 판결을 뒤집는 일도 그냥 안 하고 이거는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거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경우가 많아요. 방귀를 드는 사람 별로 좋은 없고.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왜 일본이 리더의 말에 복종하고 대항하지 않는지 또 다른 코드 속에서 이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를 못하는 일본인이라는 책이 다인색일 베스트셀러가 때 있어요. 까만색이면 안 되는. 노를 못해요. 말하자면 이 와한 문화는 집단의 질서 그리고 일체감을 중시하는 문화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하고 좀 달라 보이는 거, 튀는 거를 꺼리는 경향도 적지 않습니다.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아, 뭐 교복이에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네. 네, 진짜 교복처럼 다 연장? 똑같은 옷을 입고. 이거는 이제 리크루트 슈트라고 해서요. 일본에서 이제 공채 시즌이 되면 모두 이렇게 똑같은 옷을 입고 면접을 봅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사실 좀 곤란한 경험을 옛날에 한 적이 있는데, 일본에서 처음 교수로 임용됐을 때 이제 입사식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마침 이제 검은 양복을 세탁소에 맡겨놔서 없더라고요. 그래서 불안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은색 정장이죠. 우리는 갈치. 굉장히 브레이드 아니고 부담스러워. 은 갈치. 근데 뭐 그냥 뭐 양복을 안 입고 갈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과감하게 이렇게 입고 갔다가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너무 눈총을 많이 받아가지고 검은 쟁반 위에 갈치 한 마리 놓여져 있는 그렇죠. 것처럼. 네, 그래서 그 여기서 궁금한 게 그 사실 일본에서 덕후 문화가 되게 발달되어 있잖아요. 덕후 문화. 코스프레이도 하고 뭐 이렇게 피규어. 찌는 옷차림으로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은 저는 뭐 시부야나 뭐 아키하바라 이런 쪽에 좀 많이 봤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일본 사람들을 보면 이제 공적인 영역에서는 굉장히 집단주의가 강한데요. 또 이 사적인 영역에서 보면 개인주의적 성향도 굉장히 강합니다. 이 다름을 허용하지 않는 획일화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나 자신, 나만의 기호나 뭐 취미 이런 내면에 집중하는 반대 성향도 함께 보인다고 볼 수 있죠. 누가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오로지 허용되는 건 사회 안정을 위협하지 않는 고립된 일탈이라고. 그래서 저는 정말 공감했거든요. 그래서 덕후 그러니까 문화가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사적인 영역에서 내가 내 개성을 표출하고 뭐 표현하고 이것까지만 오케이를 하는 거고 그거는 순수히 고립이어서 일종의 무관심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게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피해만 주지만 나도 너한테 피해 안 줄게. 근데 덕후 하니까 생각난 게 우리가 또 일본 여행을 가면은 옛날에 J-팝에서 엑스제팬에서 J-팝을 되게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항상 들리는 관광지가 그
그 J-팝 CD 판매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K-팝에 너무 열광을 해서 J-팝은 지금 어떻게 됐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뭐 어떤가요? 루미코 씨가 일본 아이돌 출신이에요, 여러분. 맞다. 그렇게 뭐 설명 좀 정말- 해주세요. 네, 그렇게 뭐 훌륭하고 뭐 인기가 좋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직업은 그랬어요. 근데 사실 지금 일본에서는 네. 뭐 BTS도 그렇고 트와이스도 그렇고 K-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아직도 그 J-팝을 좋아하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예, 예, 아직 죽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걸 생각하면은 제 생각에는 타겟이 뭐냐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K-팝은 네. 어쨌든 해외 진출을 생각해서 맞아요. 그래서 뭐 구성 멤버 구성도 그렇잖아요. 네. 일본 사람들은 일본 국내 팬들에게 겨냥을 딱 예, 했구나. 이렇게 그거를 이제 타깃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정말 인기가 좋은데 해외에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예. 문화도 약간 내수 위주로 돌아가는구나. 일본 내수 시장이 크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일본은 미국에 이어서 저 세계 2위 음악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CD 판매량이 가장 높은 나라죠. 그런데 이제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듣는 비율이 20%도 안 되거든요. 이제 디지털화에 대한 준비가 늦어지고 소위 일본 내수용 음악, 국내 팬들 위주로 활동하다 보니까 이 세계적인 아이돌 배출은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서 일본을 이해하는 또 다른 코드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심심한 천국, 일본 밖은 위험해입니다. 뭐죠? 어머. 심심한 천국? 일본 밖은 위험해? 그 일본은 GDP의 한 80%가 내수로 이루어진 나라죠. 여기에 이제 제가 앞서서 와문화를 말씀드렸는데요. 일본은 그 일본 사회 내부의 관계를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일본 내에 어떤 조직에 속해 있는지 또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가 소위 출세에 많은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글로벌 사회의 풍경하고는 좀 다른 모습도 보이는데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보시는 화면은 미국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통계입니다. 진짜 적다 일본은. 중국 학생이 제일 많죠. 36만 명이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인도,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 번째 있습니다. 5만 2천 명 정도 와, 되고요. 진짜 많이 나왔다. 근데 일본은 한 1만 8천 명 정도로 우리나라의 한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왜 그러지? 오히려 많다고 느꼈는데. 아 그래요? 저것도 많아요? 네, 저도 미국에서 잠깐 대학 다닐 때 아시아 친구들 사귀었던 친구들이 홍콩 아이들, 대만 아이들, 인도 아이들. 근데 일본 친구는 없었어요. 실제로 일본 내각부에서 한국, 미국, 영국 등 7개국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했는데요. 유학하고 싶냐라는 질문에 한국 학생은 한 10명 중에 6, 7명이 그렇다라고 답했는데요. 일본은 딱 3명만이 유학을 하고 싶다고 답한 건데요. 잠깐 확인해 봅시다. 우리 6분의 우리 방청객이 네. 나라에서든 아니면 내가라도 돈을 다 4년 내내 유학비를 지원해 준다. 미국으로 유학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어머, 거의 전원이다. 다 대박이다. 되게 바로 손을 들었네요. 바로 그냥. 그러니까 이게 뭐 미국이라는 나라를 동경해서 이런 거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가서 진출하고 그냥 또 부딪혀보고 하고 싶다. 체험해보고 도전하는 정신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본인들은 그냥 편하게 익숙한 환경에서 지내는 걸로 좀 만족을 하는 안주하는 것 거를 같아요. 안전하게. 그러니까 그런 도전보다 느낌이 지금 있군요. 안 준 거지 안 주. 일본이 물론 이제 내수 중심 나라긴 합니다만 이 국내에 안주하려는 이 성향이 지금과 같은 글로벌 사회에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건 아닌지 걱정의 시선도 존재합니다.